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이상민도 그랬고 심지어 윤석열도 처음에는 포토라인 서기 싫어가지고 주차하러 가겠다고 했다가 특검이 나오라는 게 일찍으로 갔잖아요. 이런 와중에 서울고검장을 과거에 했다라는 그 특혜를 누린 것인지 혹은 아니면 길을 알아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아니 겁니까? 저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뭐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고검에서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출입구를 열어줬다? 이게 지금 뭐 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뭐 출입처 기자가 열어줬다는 썰, 뭐 다른 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열어줬으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럼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서울고검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거긴 청사관리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제대로 우리도 뭐 했어야지. 방송국 갈 때 뭐 비표 받아가지고 찍고 들어가고 하는데 저 들어가라고 준 것이지 박성재를 출입시켜 주라고 그게 준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사관리 기본에 대해서 도대체 서울고검 이 고검장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고검장 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성재 혐의는요 이상민보다 훨씬 더 심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단전단수 얘기 지시 받아가지고 실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게 많고 박성재는 실제로 실행한 게 너무 많아요. 출입국 관련된 거 내지는 심우정하고 상의해가지고 검사들 파견하는 거 거기다가 지금 뭐 출입국 관련된 회의 뭐 지금 그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저는 박성재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 정말 구속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 지금 네.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검장 구자현인데 구자현. 그 어쨌든 간에 청사관리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이분이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편의를 봐서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던 기자 중에 한 명이 경향신문 기자여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이제 저간의 사정이 어떻게 된지를 자세히 물었는데 근데 최지문 교수님 최지문 교수님 인사라도 드리고 왔어요. 왜냐면 인사하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렸는데 일정이 원래 있으셔가지고. 원조 복라인이 또 있어요. 예. 있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그 기자가 왜 지하 주차장에 있었냐. 마주친 기자. 분명히 서울고검청사 내란 특검이 있는 1층의 현관으로 당당하게 오는 걸로 알고 당연하죠. 많은 기자들이 거기 진을 치고 있었는데 우리 기자는 왜 지하 2층에 갔느냐 물어봤더니 사실 그 지하 1층에 이런 중요한 피의자가 오게 되면은 그때를 이용해서 본인도 굉장히 상당히 덜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들어오는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나 봐. 그러니까 걔는 박성재 장관이 오는 건 어차피 모든 카메라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사후적으로 체크하면 될 일이고 나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피의자의 그런 진출을 알아보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속칭 뻗치기를 하고 있었다는 지하에서. 거예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다른 사람이 올까봐 그 시간에. 근데 갑자기 박성재가 나타나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대. 박성재도 아무도 없었을 줄 알았고 이 사람은 이 기자는 박성재를 기다린 게 아닌데 박성재가 오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누가 열어줬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향신문 기자가 안 열어줬다라는 말씀을 제가 확언을 드릴 수 있고 여하간 누가 열어줘? 그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풍경이 웃긴 건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질문을 기자니까 이거 단독 아니야 이거? 이러저러한 질문을 막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이렇게 눈 감고 이제 답변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갑자기 화를 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대해가지고 참다 마치 분을 못 참은 사람인 것처럼 기자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답변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네가 왜 자꾸 물어보냐는 식으로 세게 나왔다는 거야. 예민하네. 아니 그래가지고 기자도 사실은 그 표정과 그 변호사도 약간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본인도 굉장히 당황을 했었다는 거야.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평소에 이제 성격이 나온다는 말 있잖아요. 성질머리가 나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기자한테 어떻게 보면 피의자로 온 사람이 질문하는 기자한테 이 정도로 성나게 대할 정도면 본인이 과거에 검사로서 조사할 때나 검사장을 하면서 여러 처분을 할 때나 법무부 장관처럼 끝발이 좋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다는 거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서울고검장을 했잖아요. 네. 검찰청사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에 중앙에 있는 여러 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빈이 온다거나 특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있는데 들어가면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데 이분이 옛날에 고검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도 그 그걸 다 엘리베이터 아는 거야. 타려 그런 거야. 그걸 아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그게 흔히들 얘기하는 뭐를 황금마차라고 불려요. 네. 왜냐하면 귀빈들만 타기 때문에. 근데 그 권위의식이라는 게 자기는 심지어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에 이런 철딱선이 없는 신분으로 와놓고
그 엘리베이터를 자기도 모르게 타려고 가는 거야. 응. 그래서 직원이 제지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네. 사람인 건 맞아요. 주요 임무 수행자야. 내란에. 주요 임무 종사자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집중 수사를 받아야 되고. 아니 저는 요 얘기 들으니까 네. 갑자기 한 사람이 또 떠오릅니다. 누구죠? 콜검. 아 콜검. 김건희. 과거에 검사들이 와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검사 핸드폰도 뺏었잖아요. 영장도 없이. 그런 특권 의식에 지금 여전히 쩔어 있는 박성재. 근데 굉장히 그 고압적으로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성재 혐의 보실까요? 출입국 그 관련된 사람들 회의 불러가지고 사람들 못 나가게 막았고. 그렇지. 그리고 검사 파견하는 데 있어서 박성재 협의했고. 그 다음에 합수본부 만들 때 여기에 대한 기획에 참여했고. 그리고 안가회동에도 들어갔어요 박성재가. 맞아요. 아니 내란에 네. 있어서는 주요 임무 수행자고 지금 이상민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관여된 사람이 어디 지금 자랑스럽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기자들 앞에서 승질내고 지하로 들어가고 황금마차를 탄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그래서 질의 응답 풀텍스트를 지금 기자한테 지금 받아봤는데 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주쳤을 때? 마주쳤어요. 처음에 기가 막히네.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었대 묵묵부답. 계엄 때 신무정 총장하고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묵묵부답.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하셨다는 의혹도 있는데 묵묵부답. 그러다가 수용 공간 확보하라고 했던 지시는 안 내리셨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 이랬더니 내가 당신들한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저도 입장을 반영해서 기사를 쓰겠다. 정중하게 했겠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있던 쓸데없는 변호사가 그만합시다. 그리고 필요한 말 있으면 전체적으로 멘트 하실 거고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 나갈 때는 조금 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기자는 설득을 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변호사가 개별 질문엔 답하지 않는다고 또 이제 강짜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신분이 피의자가 또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거 아니야 했더니 질문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냐,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질문을 하는 거냐고 이제 반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질의응답 태도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완전 아니, 상황이네. 그러니까 아직도. 진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진짜 내란을 꿈꿨던 내란 DNA 보유자다운 행동이다. 전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저런 특혜와 특권의식 속에 쩔어 있어가지고 내란을 획책했던 사람들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특검이 다시는 이런 뉴스 나오는 것 자체 이걸 보는 것도 국민들이 고통이에요. 아니 정말 청사관리도 똑바로 못해가지고 무슨 지하로 들어가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1층으로 다니고 저는 빨리 박성재 신병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기자님이 마주쳤으면 누가 열어주는지 본 거 아니요? 다 봤겠지. 보긴 봤죠. 아 그래?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기자들이 그 기자 말고 더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정말 우발적으로 이제 그분도 문을 당기고 하는 상황에서 출입증 카드가 기자 것도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됐는데 열린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근슬쩍 들어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목표는 이 사람이 이제 여기로 온 이상 누가 데리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예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게 우선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태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하간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이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경위라든가 그러니까 청사관리에 완전 실패한 그리고 이제 거죠. 직원도 이제 그 주변에 네. 보였다고 하니까 그 제지를 그분이 해야죠. 왜 있었는지 적절한 조치를 1층으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왜 당연하죠. 이렇게 제언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특검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 아니 이거는 네. 진짜 청사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서울 고검장이 책임지고 어떤 조치를 하든지 안 되면 이거 법무부 장관이라 나서서라도 아니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들어갔다? 아니 뭐 기자들이 뭐 취재를 하고 뭐 그것까진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네. 아니 청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요 피의자가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도록 어쨌든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건 좀 뭔가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박성재와 함께 이제 공범 관계에 묶여 있기도 한 심호정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수처에서도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예. 심호정 총장의 딸의 외교부 이제 그 입사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이런 거 살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수산 씨가 잘하는 그 심어종인데 외교부 심어지요? 아빠에게 지금 심어달라고 하네요. 아빠 외교부 심어종. 심어종. 예. 그래서 참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이 외교부 특채 의혹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우정 전 총장은 거의 윤석열의 하수인 수준의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들이 지금
차고도 넘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게 이 딸에 대한 이 채용 비리 문제인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심우정 총장도 저는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그 관련돼서 검사 그 내란의 밤에 파견했던 문제, 거기다가 즉시항고 포기 문제, 거기다가 또 합수부의 또 검사 파견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박성재와 논의하고 상의했다는 의혹.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거기다 도이치와 사실은 그 뇌물 그 명품백 이 덮어준 의혹.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검찰총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온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다 비하폰스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17시간 소환조사 했다고 하는데 전 특검이 빠르게 이것도 저는 신병에 대한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심우정과 박성재는요.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 중에는 아주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은 지금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내란 특검의 조사도 받았고 심지어 최혜병 특검에서도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죠. 그 법무부 차관 시절에 아.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요. 연루된 게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 의혹이 다 하나같이가 가볍지가 않고 그러니까 특검 장학생입니다. 특검 장학생이구나. 특검 장학생입니다, 심우정. 우리 박성재 장관도 내란 특검만 수사받는 게 아닌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실 모범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 권력을 갖고 있다고 위세를 부릴 때 했던 행위들 그 안에 범죄 혐의들이 있으면은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들이 뭐 우리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 사실이 있고 형법에 저촉이 되면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검찰 권력을 가지고 윤건희 부부에 대한 죄를 감춰줬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범죄 혐의도 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전 특검 이 3특검이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저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야 된다. 전 굉장히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 가지고 법무부가 이제 하나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은 본인들 얘기하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이라는 자리에 가 있는 그 대검 검사들 쉽게 얘기해서 검사장 출신들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법무연수원에 2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장들이 가는 자리보다 낮은 자리 쉽게 얘기하면은 검사장이라는 신분이라는 게 차관급 공직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검찰청의 장인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검찰청의 부속으로 일하는 중간지휘부 쉽게 얘기하면 차장검사나 부장검사의 보직에 보낼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잘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당연히 잘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검찰청 폐지가 확정이 된 이런 상황에서 사실 검찰청장이라고 안 부르고 검찰총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장관급 대우를 받았고 이게 아무래도 연수원 졸업하고 검사들이 이제 판사랑 맞추다 보니까 3급으로 공무원이 임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의 직급들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한 단계씩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들인데 저는 뭐 법무연수원에 대한 이런 직제 개편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손볼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지금 이제 공소청으로 되면 아마 이거는 아마 차관급이나 이렇게 네. 그 세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검사들이 저질러 왔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이런 특혜성 조치들도 이제는 하나하나 다 제거가 돼야 된다. 지방 검사장들도 다 차관급 대우하면서 다 차 나오고 관사 나오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맞아요. 법원과 맞아요. 이게 대치되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대등하게 해준 예, 건데. 대등하게 해주면서 특혜가 발생을 했던 건데 이제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다 바로 잡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사실 하나하나 주옥 같은 분들이에요. 일단은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 이영림 전 춘천지검장. 박찬수 유명한 기억나죠? 아, 기억납니다. 이분 기억나죠? 예. 이영님.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한 발언들이 헌재 맞아, 뭐라고 헌재 한 사람 관련해서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분이 최근에 이제 윤석열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해가지고도 대통령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맞아. 구치소에 영상 관련된 내용들이 밖에 전해지니까 능욕에 가까운 행태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특검 수사에 대해 가지고도 그 현재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만든 특검 수사는 그동안 검찰이 부여잡은 존재 의의로서의 마지막 자존감마저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어설픈 비판을 하는 데다가 그 현재 재판관들에 대해 가지고는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저는 공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전 둘 중에 하나에는 다 속한다고 보는 게 하나는 윤석열 사단들이죠. 여기는 이제 다 사고 뭉치들이라고 보면 돼요. 윤석열 사단 직간접적으로. 그 외의 검사들은 사실상 윤석열 사단은 아니지만
온갖 특혜와 온갖 특권 의식 속에 지금 검사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검찰 업무라는 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누리고 본인들이 권력을 더 확장시키는 쪽으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육법당이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육사와 맞아요, 네. 법률가. 근데 그 법률가들은 사실상 이제 검찰 권력을 얘기를 했던 것들인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뭐 이영림 춘천지검 지방검사장이나 뭐 윤석열 라인에서 일을 했던 뭐 정유미 창원지검장도 마찬가지고요. 명태균 게이트 수사. 명태균 묻었던 사람 아닙니까? 누르다가 억지로 한 거 아닙니까? 그 사건가에 배치했던 살짝.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검사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검찰청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이 검찰 조직이 누려왔던 이 여러 가지 특혜성 조치들을 다 지금 해체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박영진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데 이분은 누구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뇌물 사건 수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는 게 좌천된 보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같이 사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맡았던 사건들 보면. 쉽게 검사장 대우해주면서 예우 갖춰가지고 할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지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 정권 바뀌면 또 검사장으로 또 복귀하는 이런 악순환이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법무부에서 이번에 이제 그 개편한다는 거는 이제 강등시키겠다는 쉽게 말하면 그 강등제인 거죠. 네. 시간이 지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음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가 이제 기지개를 펼 때를 기다리는 약삭 빠른 검사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좌천이지 쉬고 있는 거죠. 그냥 휴가 아니요? 사실은 뭐 업무를 검사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니까 교육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거니까 업무는 상대적으로 너무 수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연구위원이라고 뭘 연구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그 박상용 검사도 직함이 이제 법무연수원 교수 뭐 이렇게 나와요. 뭐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검찰 조직을 저는 뭐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를 하고 싶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아주 이상한 특혜 속에 그 조직이 살아왔던 건 맞는 것 같다. 그걸 이제 정상화하는 거니까요. 네. 필요한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